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 중에서도 입은 우리가 매일 쓰지만 참 소홀하기 쉬운 곳입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냥 입이 아니라 바로 잇몸과 치아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잇몸이 좀 약해진 거야. 피나는 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던 적 있으시죠? 근데요, 이게 그냥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요즘 이걸 알고 나서 양치질할 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잇몸병, 그냥 이가 흔들리고 피나는 병으로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잇몸병 세균이 심장, 뇌, 간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균이 잇몸 속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돌 수 있다는 말이죠. 혹시 양치질할 때 가끔 피가 나는데 그냥 넘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피 몇 방울쯤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신호가 우리 몸 전체에 큰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더 조심하셔야 한대요. 뇌졸중이나 심장병 위험이 잇몸병 있을 때는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모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춘자님이라는 분인데 올해 71세시거든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피곤하시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대요. 처음엔 나이 때문인가 싶어서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큰 병원에 가셨거든요.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입안도 한번 보자고 하시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당연한 줄만 알았다고 하세요. 근데 검사 결과 심한 잇몸 염증이 있었고 이게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때부터 그분은 구강 관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하루에 3번씩 꼼꼼히 이를 닦고 치간 칫솔도 쓰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도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몇 달 지나니까 피곤함이 많이 줄어들고 가슴 두근거림도 덜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지금은 주변 분들한테도 입안 관리의 중요성을 꼭 얘기하신다고 해요. 그분 말씀이 누가 알았겠냐. 입안 세균이 심장까지 갈 줄은이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평소엔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잇몸에 상처가 생기면 나쁜 세균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입속 문제는 몸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작은 피 한 방울 무심히 넘기지 마세요. 이 피가 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칫솔질할 때 피가 나면 무조건 치과에 가보세요. 그냥 잇몸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기 구강검진은 6개월마다 한 번 꼭 챙기세요. 미리 막는 게 훨씬 쉽고 돈도 덜 듭니다. 치아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5천만 원, 28개면 14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들으면 좀 과장 같지만 생각해보면 납득이 갑니다. 우리는 이로 밥도 먹고 말을 하고 웃고 삽니다. 근데 이 치아 하나 빠지면요. 그때부터 식사는 고역, 대화도 자신 없어지고 웃음도 줄어듭니다.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혹시 치아 하나쯤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어차피 나머지로도 씹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는 장호성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시고 젊었을 때부터 이가 안 좋으셨거든요. 30대에 어금니 하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임플란트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자기 이처럼 씹히고 보기에도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자꾸 붓더래요.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자기 이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년쯤 지나니까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결국 다시 빼고 새로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잇몸뼈가 많이 줄어들어서 뼈를 이식하는 수술도 해야 했다고 해요. 비용도 처음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몸도 많이 힘들었대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임플란트 한쪽으로 씹기가 불편하니까 자꾸 반대쪽으로만 씹게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 반대쪽 치아들도 무리가 가서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진짜 후회된다고 하세요. 처음에 자기 이를 살릴 방법을 더 찾아볼 걸 이라고 그랬다고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 씹는 느낌도 다르고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사과 같은 단단한 걸 씹을 때 차이를 많이 느끼신대요. 자기 이로 씹을 때는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익었는지 느낄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감각이 없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씹는 느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관리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기 이는 대충 닦아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임플란트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특히 치간 칫솔을 매일 써야 하고 정기 검진도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치아는 빠지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지켜야 한다고요. 임플란트 좋아 보이지만 수명이 10년 남짓이에요. 30대에 하면 5번에서 6번은 반복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몸도 주머니도 부담이 크죠. 요즘 임플란트 광고를 보면 정말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하지만 진짜 좋은 건 자기 이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연 치아는 수명이 길수록 효자입니다. 강한 양치보다는 꼼꼼하고 부드러운 관리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가 조금 아프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도 바로 뽑자고 하는 병원보다는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는 병원을 찾으세요. 치료가 좀 번거롭더라도 자기 이를 지키는 게 결국은 이득입니다.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매번 약 처방도 부담스럽죠. 근데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중에 효과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헥사메딘이라는 소독제예요. 가격도 2,000원에서 3,000원대밖에 안 해요. 잇몸에서 피날 때 그냥 물로 가글하고 마셨던 적 많으시죠? 아니면 소금물로 헹구거나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헥사메딘은 그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치간 칫솔에 이 약을 묻혀 쓰기만 해도 세균 제거 효과가 큽니다.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잇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치과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두기엔 찝찝하고 말이에요. 박예수님이라는 분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74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났대요. 처음엔 칫솔을 부드러운 걸로 바꿔보기도 하고 양치를 살살 해보기도 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잇몸 염증이 있다고 하면서 스케일링도 받고 약도 처방받아서 드셨대요. 그때는 좀 나아졌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또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민이 많으셨어요. 매번 치과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놔둘 수도 없고요. 더구나 입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약국에서 약사님께 상담을 받으셨는데 헥사메딘이라는 걸 추천해 주시더래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한번 써보기로 했대요. 사용법은 간단했어요. 치간 칫솔에 헥사메딘을 조금 묻혀서 잇몸 사이사이를 살살 닦아주는 거였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되고요. 처음엔 좀 따갑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래요. 그렇게 2주 정도 쓰셨는데 신기하게도 피가 안 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입냄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가장 좋았던 건 치과에 가는 횟수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헥사메딘을 꾸준히 쓰고 계세요. 물론 정기 검진은 받으시지만 예전처럼 응급으로 치과에 갈 일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하시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헥사메딘은 소독제라서 너무 자주 쓰면 입안이 마를 수 있어요. 그리고 치간 칫솔 굵기도 중요해요. 너무 굵으면 잇몸을 다칠 수 있고 너무 가늘면 효과가 떨어져요. 치간 칫솔 굵기는 치과에서 상담받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분들이 보면 치아 사이 간격에 맞는 걸로 추천해 주거든요. 그리고 처음 쓸 때는 살살 익숙해지면 조금씩 압력을 늘려가세요. 병이 커지기 전에 막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잇몸을 지켜줄 수 있어요. 헥사메딘은 피날 때
시간 칫솔에 묻혔으면 좋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 되면 임플란트 하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다는 거 아세요? 씹는 감각이 떨어지고 음식물도 잘 끼고 냄새도 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씹는 맛이 안 나요. 광고에서는 자기 이처럼 씹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감각이 없어서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임플란트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정만기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9세이신데 5년 전에 앞니 하나를 임플란트로 하셨어요. 넘어져서 이가 부러져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는데 처음엔 정말 만족하셨대요.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씹는데도 큰 불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사과를 씹을 때였대요. 예전엔 사과가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신선한지 이로 씹는 느낌을 알 수 있었는데 임플란트로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더래요. 그냥 기계적으로 자르는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처음엔 적응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더래요. 심지어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임플란트 부분에 화상을 입기도 하셨어요. 감각이 없어서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씹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임플란트한 치아가 자연 치아보다 단단하다 보니 씹을 때 충격이 다른 치아들에 더 많이 전달되더래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던 어금니들도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일을 갈거나 꽉 무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임플란트 때문에 다른 치아들의 무리가 더 많이 갔던 것 같다고 하세요. 결국 어금니 2개도 추가로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관리도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임플란트 주변에는 자꾸 음식물이 끼고 냄새도 나더래요. 아무리 꼼꼼히 닦아도 자기 이만큼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세요. 치과에서는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에요. 자기 이였으면 6개월에 한 번이면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검진 때마다 스케일링도 받아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가장 힘든 건 음식을 먹을 때라고 하세요. 임플란트 쪽으로는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씹기가 무섭다고 해요. 혹시 부러지거나 다칠까 봐서요. 그러다 보니 자꾸 한쪽으로만 씹게 되고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플란트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자기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게 최고라고요. 임플란트는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치과 의사들도 이렇게 말해요. 될 수 있으면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자고요. 임플란트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를 빼자는 병원보다는 잇몸 치료 먼저 해주는 병원을 찾으세요. 그리고 정말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 6개월마다 정기관리 꼭 받으셔야 오래 씁니다. 자기 이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치약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쓰고 계신가요? 근데 그 치약이 혹시 이가 시리고 잘 안 닦이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치약도 약입니다. 성분에 따라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치약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거품만 잘 나고 시원한 맛만 나면 된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치약인데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어떨까요? 윤명희님이라는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66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이가 시리기 시작하셨어요. 찬물을 마시거나 시원한 바람만 불어도 이가 아파서 고생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인가 싶어서 참고 지내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치과에 가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충치나 잇몸병은 없더래요. 다만 이 표면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치약을 쓰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때까지 그분은 미백 치약을 쓰고 계셨어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몇 년째 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미백 치약에는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오래 쓰면 이의 표면이 다를 수 있다고 하시더래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가 약해지는데 강한 성분의 치약을 계속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자급 치약으로 바꿔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좀 이상하더래요. 거품도 별로 안 나고
시원한 맛도 덜하고요. 미백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아쉬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2주 정도 쓰니까 신기하게도 이가 시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괜찮아졌고요. 그제서야 그분은 치약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치과에서 추천해준 불소 치약을 쓰고 계세요. 거품은 별로 안 나지만 이가 시리지도 않고 충치도 안 생겨서 만족하신다고 해요. 그분 말씀이 치약도 약이니까 내 몸에 맞는 걸 써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치약 성분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불소, 연마제, 계면활성제, 보존제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소예요. 충치 예방에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불소 함량은 1000에서 1500ppm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치약 뒷면에 보면 성분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연마제도 중요해요. 이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성분인데 너무 강하면 이 표면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미백 치약에는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계면활성제는 거품을 내는 성분이에요. 거품이 많이 날수록 잘 닦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품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서 못 닦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입이 자주 마르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엔 계면활성제가 적게 들어간 치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거품은 별로 안 나지만 입안이 덜 마르거든요. 치약 살 때는 가격보다는 성분을 보세요. 비싼 치약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내 입에 맞는 치약이 좋은 치약입니다. 치과에서 내 잇몸 상태에 맞는 치약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품 많은 치약은 입 마르게 할 수 있으니 장기 사용은 주의하세요. 치약도 바꿔가면서 쓰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잇몸에서 시작해 몸 전체로 퍼지는 건강 이야기,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예방 가능한 치과 질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 그 시간만 조금만 바꿔도 치과 가는 횟수 줄일 수 있습니다. 헥사메딘 같은 간단한 도구 하나, 내 몸에 맞는 치약 하나만 바꿔도 큰 차이가 나요. 저도 지금부터 더 꼼꼼히 닦고 치간 칫솔 꼭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